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GPS는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은 벨랭이라는 도시입니다. 좀 네. 생소하죠? 네. 이게 포르투갈어로 그 예수가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아, 그래요? 예, 오. 브라질의 도시입니다. 네. 브라질 북부에 파라라는 주가 있는데 네. 거기 주의 주도이고 아마존강의 관문이래요. 인구는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찾아보니까 적도 바로 아래에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랑 완전히 면한 건 아니지만 네. 여기가 항구 도시인 게 이 파라 강이 이제 아마존강의 지류인데 네. 그게 대서양과 만나는 그 하구에 딱 이 도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로 네. 가보는 이유는 네. 예, 아마존강 때문은 아니고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지금 우리가 파리 협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제 매년 모여서 약속 얼마 지켰는지 점검하는 이 당사국 총회가 지금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30차 회의여서 보통 이거를 당사국 총회를 COP이라고 부르는데 네. 올해가 콥 30이고요. 그래서 이제 6일부터 21일까지 한 이 협약에 가입한 게 200개 가까운 나라, 즉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거의 미국 빼고 거의 다인데. 미국이 빠지는군요. 예, 네. 근데 대부분이 또 여기에는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여기 이제 우리 참가단 보냈다 하고 등록한 나라가 193개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북한도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시리아. 예, 시리아도 이제 이번엔 대표단 보냈고, 네. 불참한 나라를 보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미얀마, 그리고 유럽에 아주 작은 이 산마리노라는 공국이 있어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은 보내지 않았죠. 그렇죠.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했다가 나오고 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1995년부터 사실 이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그 예전의 교토의정서 체제도 미국은 사실은 가입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때도 대표단은 계속 보냈었어요. 어떤 논의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대표단 보내지 않은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예 안 보낸 거는. 그렇군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지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현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존재감이 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정부, 지방정부라든가 뭐 환경단체 관계자들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기업 관계자들이라든가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대표단이 아니었어도 네. 그게 하나의 이유이고 그다음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기후협약 탈퇴 때문에 모든 논의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 그렇죠. 이 트럼프 정부의 탈퇴가 장애물이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존재감이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미국 기후동맹이라 그래서 네. 이제 주별로 이제 좀 기후 대응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 주정부들은 일종의 연대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주지사들, 시장 등등 한 100여 명이 이번에 현장에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 벨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트럼프가 세계 무대를 외면하는 동안에도 캘리포니아는 이 자리에 서 있다. 사실 뭐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국가라면 경제 규모가 세계 5, 6위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뭐 말할 법도 하죠. 네. 그다음에 또 로드아일랜드주의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문제에서 미국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기후 환경 운동가로도 유명한데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엘고어 전 부통령도 뭐 연설을 또 했고요. 네. 자,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대학관 관계자가 ABC 뉴스랑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이미 각국 지도자들과 에너지 문제를 다 논의하고 있다. 이게 기후 대응 이야기인데
에너지 에너지. 협상하는 거가 꼭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또 뭐라 했냐면 그동안 체결된 역사적인 무역협정, 평화협정들이 에너지 파트너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근데 이 화석연료라든가 이 에너지를 미국이 그 에너지 시장을 좀 하기 위한 그런 파트너십을 기후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후 환경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뜻을 사실 감추지도 않아요. 네, 네. 이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AP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콥 30은 이건 사기다. 본질적으로 사기다. 원래 뭐 기후 대응 자체가 기후 변화가 사기극이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이제 미국 안에서도 보면 싸늘한 반응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서깊은 환경단체 뭐 시에라 클럽 뭐 미국 최초 혹은 세계 최초 환경단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네. 한 간부는 현실은 미국 정부가 있든 없든 간에 기후 대응은 계속 된다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 또 이 파리 협약 설계하는데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이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라고 코스타리카 외교관이 있어요. 네. 그 사람 미국의 불참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러면 미국이 회의장마다 나타나서 네. 불링 그 깡패식으로 압박하고 하는 거 네.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안 온 게 다행이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예, 물론 그렇 뭐 본심은 아니겠지만 네, 네. 그 정도로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나라들이 이번에도 이제 세계 공동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한 거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총대 맨 게 이 중미의 자메이카입니다. 네. 자메이카가 지난달에 이제 초강력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됐어요. 자메이카 경제성장부 장관이 우리는 이제 피해자로만 있을 생각은 없다. 네. 국제사회가 약속을 지켜라. 이건 우리한테는 생존의 문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생존의 문제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열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그렇죠. 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실 무슨 뭐 카리브해나 태평양 인도양의 섬나라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이 유럽도 굉장히 피해 크고 사실 미국도 피해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루마니아가 올해 이제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이 홍수 피해자가 한 말을 루마니아 환경장관이 이제 회의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네. 밤새도록 지붕 위에 앉아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까 봐 걱정했다. 또 올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이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네.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어떤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맨날 나오는 태평양의 소국 투발루 법무장관 이 판결이 작은 섬나라들의 지렛대가 될 거다. 이건 국제법정도 인정을 한 거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한 나라만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예. 아니니까 이제 국제적인 협약도 필요한 건데 이제 선언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실 상황이 이 아닌가. 뉴스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맨날 말만 저렇게 많으면 뭐하냐라는 생각들 사실 그렇죠. 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약속만으로는 바다가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없다. 인도양 섬나라에 있는 그 세이셸 대표가 그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도 이게 사실 말만 하면 뭐하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회의의 주제였어요. 아, 그래서 개최국인 브라질이 네. 회의 시작하면서 먼저 진행에 관해서 5페이지 분량의 이제 문서를 일종의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네. 내용이 뭐였냐면 올해는 새로운 약속은 내놓지 말고 기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행 점검위원회를 만들자. 네. 사실 이 회의가 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긴 하지만 그 이행 목표 자체를 각국이 자기네들이 각자 알아서 목표를 세우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또 거기서 발표하는 형식인데 그러지 말고 아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세계 기후 외교를 그동안에는 목표를 어떻게 놓을 건가 이거 협상하는 거였는데 협상 중심에서 이미 협약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행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브라질이 이번 회의를 진실의 정상회의 그러니까 약속 말고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불편한 진실 네. 이거 까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 회의에서 나왔던 약속들 굉장히 많았고 이행 상황을 보면 뭐 한 것도 있지만 사실 못한 거 안 한 것도 많죠. 제일 큰 약속이 이제 늘 얘기 나왔던 화석연료에서 이제 졸업하자, 끝내자 네, 하는 네. 건데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이제 이게 2023년 재작년에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 네. 이 COP28에서 채택된 게 이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거였어요. 네.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렇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거. 네. 사실 이게 재작년 이 약속 선언적이지만 의미가 컸던 게 세계 모든 나라가 처음으로 석유랑 천연가스랑 석탄 이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라는 것에 일단 동의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후 2년 동안 세계 화석 연료 사용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에너지 기구들이나 기후 환경 단체들 쪽에서 네. 2030년이면 이제 제일 온실가스 많이 내는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정점을 찍고 즉 최대치에 도달하고 그다음부터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 그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사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이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자체를 아예 이제 그 폐기하다시피 바꾸고 하면서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 네, 르네상스 네, 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도국들 중에도 기후 대응의 필요성을 뭐 인정은 하지만 좀 그걸 압박으로 느끼는 나라들이 여전히 좀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질의 그 룰라 다 시오바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이 화석연료 감축 이거를 아예 시한을 정해서 이게 로드맵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공식 의제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게 이제 말은 많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근데 어떤 있는 의미에서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뭐 예를 들면 네. 2023년 회의에서 제안된 게 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로 높인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쓰는 부분이 있더라도 에너지 효율성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싱크탱크들 분석 보니까 일단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세계가 뭐 목표를 향해서 이거는 뭐 앞서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에너지 전환을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열심히 해서요. 아. 이렇게 3배로 늘어난 거에는 대부분 다 중국이 태양광 활용을 늘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나라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거 요거는 조금 좀 달성을 못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기후 금융이라는 거 이거 사실 뭐 매년 이슈입니다만 이게 3년 전 그 콥 회의에서 네.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딱 용도가 명확해요. 기후 재난을 당한 나라들 돕는다. 네.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8억 달러 정도 모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첫 해에 만들면서 막 모았던 거에서 크게 안 늘어났습니다. 아. 대신 이거 말고 요거는 일단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적응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적응기금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 이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취약한 나라들이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이는 데 쓰이는 네. 건데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오래됐고 2009년부터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결국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는 데에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금 부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나요? 사실 거의 다 유럽이 냅니다. 그렇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한 올해 이제 모금하기로 한 게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절반은 이제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 6개 나라들, 나머지 절반은 그냥 독일이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부자 나라들이 이제 약속한 거 이거 계속해서 좀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이제 이 약속이 만들어졌던 게 이게 2009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네. 민주당 이제 그때 집권하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약속이 이제 오래도록 좀 안 지켜지다가 그래도 많이들 모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작년 회의 때 이거를 이제 2035년까지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모으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또 역시 또 미국이 중단한 상태에서는 지금은 뭐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누구도 그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힘든 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남아 있죠. 사실 각국의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강제성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적으로 보면. 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회의가 아까 뭐 브라질 주장을 빌면은 뭐 진실의 진실의? 정상회의라고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회의 그 자체가 회의의 안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속 점검하자, 이행하자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의 그 파리 협약 같은 유엔 기후 변화 협정을 놓고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목표치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각국이 이행 목표를 만들고 네. 그래서 이행했냐 안 했느냐 뭐 누가 더 이행해라 뭐 누가 더 그렇죠. 돈을 내라 이렇게 협상하고 그리고 그래서 목표 정하고 이행을 했나를 점검하는 데가 맞춰져 있는데 네. 그럼 이행을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죠.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 그 유엔 기후 협약 사무국 자체가 네. 이제 자문단 만들어서 이 회의 개혁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네. 또 문제가 그리고 이 당사국 총회가 만장일치 구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수결로 바꾸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1년에 석탄 사용 단계적으로 네. 폐지하자라고 그랬는데 인도 한 나라가 반대해버리면 그럼 안 되는 돼갖고, 거였군요. 예, 예. 만장일치가 안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만장일치 제도를 다수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또 또 만장일치가 만장일치가 돼야- 필요하다는 게 되는 거죠. 어렵네요. 예. 원주민 시위대가 또 행사장 점거하는 일도. 네,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두바이, 작년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브라질. 사실 다 에너지 수출하는 대국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 기후 대응한다라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회사들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에너지 수입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 문제 미국 언론들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마존 숲을 망치는 거 이게 최대 요인이 소사육. 그다음에 그렇죠. 소 먹이기 위한 그 사료용 콩 사육인데 이번에 이제 이런 회의 자체가 엄청 커지니까 또 로비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원주민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참 언제나 이 재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될지 결국은 그런 날이 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